네, 이번 시간은 온라인 광고 시 법률적 확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뭐 부당 광고, 그리고 보시면 거짓 과장 광고, 그리고 기만 광고 등에 대한 이게 판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방 광고 등을 한번 알려드리고, 요 온라인 생존 마케팅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일단 온라인 광고 시 법률적 확인 사항 한번 판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는 금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구매 행위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광고 자체의 내용을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어, 소비자 오인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 법률에 따라서 거짓 과장 광고, 기만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등으로 구별되는데요. 이 부분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짓 광고의 표시 광고 행위, 그리고 기만적인 표시 광고가 어떤 건지, 부당하게 표시하는 광고, 그리고 비방적인 표시 광고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광고에 소비자가 본인의 사용 경험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평가 보증하거나 당해 상품의 구매 사용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추천자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 일반 소비자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그 추천, 보정의 내용이 추천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추천자의 경험 내용이나 판단 내용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거나 학계 등 관련 전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가 아니라면 표시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사업자가 추천, 보증하는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조금 쉽게 말하면 나는 좋다고 막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해보거나 했을 때 그다지 여기에 광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지 않더라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좋다라고 한 사업자가, 광고를 한 사업자가 소비자가 추천 보증하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맛집이라면서 땡땡땡 식작 맛집 이러면서 우리가 올리잖아요. 그거 자체도 일단은 네이버 블로그에 금지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금지어냐면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죠. 나는 내가 먹어봤을 때는 맛있고 좋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른데. 그죠? 자칫 잘못하면 이 표시 광고에서 내가 어, 내 경험만 알리는 거지 다른 사람의 경험까지 알리는 건 맞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뭐 맛집 포스팅을 했다면 가로 열고 땡땡 이건 다만 나의 입맛에 맞는 겁니다 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리뷰를 적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부당 표시 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벌칙 등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행위를 했을 때는 위반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 광고, 그 밖의 위반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명백할 경우 또는 그 표시 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지가 가능합니다. 위반 내용의 정도, 기간, 횟수, 이익, 피해 예방과 보상 노력 정도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가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벌칙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도 합니다. 부당 표시 광고 행위가 꽤 큽니다. 그죠?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부당 표시 광고 행위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에 대한 관련 구정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거짓 과장 광고입니다. 거짓 과장 광고랑 광고 내용과 제품, 서비스의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부당 광고와 거짓 광고와 조금 차이가 나십니까? 네, 이 또한 관련 법률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 법률에 따라서 나오고요. 거짓 광고의 표시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상 등에서의 보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첫 번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이에 대한 판례를 한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밑에 거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2014 123 선고입니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 다소의 가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 칙에 비추어서 시인이 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수 있는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서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 이것이 기만행위입니다. 거짓 과장 광고의 사례를 한번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포털 사이트 초기 화면에 땡땡이라는 이미지 배너 광고를 설치해서 슬리퍼를 광고하였으나 실제 소비자가 땡땡 슬리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옵션 주문을 통해서 플러스 13,900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야 하고 주문 및 결제 화면에서 21,800원을 지불해야 함에 따라서 실제 광고 내역과 배내 광고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땡땡 배내 광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게 한 사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저도 온라인 쇼핑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온라인 상품을 보면 금액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10,000원 해놨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뭐 옵션을 통해서 뭐 색깔에 따라서 뭐 조금 디자인에 따라서 플러스 과금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거짓 과장 광고라고 합니다. 이것도 고발해야겠네요. 많습니다. 온라인 가면.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기만적인 광고는 어떤 광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만적인 광고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나 정보를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자, 기만적인 광고의 심사 지침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다, 그죠? 글자가. 일단 기만적인 표시 광고의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폐 누락, 추소한 사실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두 번째, 은폐 누락, 축소함에 있어서 광고 내용의 전후 맥락과 광고 전체 내용상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나 상품에 대해서 그릇된 정보나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는지, 이를 통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망 표시 광고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만적인 표시 광고의 방법입니다.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하여 표시 광고한 것을 말합니다. 기만적인 표시 광고의 부당성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라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 광고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데요.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을 고시와 함께 관계, 사업자 등이 법 제4조 1항에 따른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 고시 기준의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서 표시 광고한 경우 이를 기만적인 표시 광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많이 딱딱하죠? 이 부분이 법률적 사항이라서 제가 사실 읽어드리지밖에 못하는데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기본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파워블로그 및 기사형 광고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천, 보정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입니다. 광고주와 추천 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 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 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 말이죠. 파워블로그가 어느 맛집에 맛집을 홍보를 했다. 이때는 내가 이 홍보하는 비용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비용을 그런 내용을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추천 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공동 구매를 주선하거나 단순 추천 보증을 해주는 경우 추천 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 보증 등의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아래 표준 문구의 형식대로 게재하여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블로그 간혹 들어가 보시면 이거는 광고주의 추천으로 해서 홍보하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는 광고 문구를 이 표준 문구 형식대로 게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 땡땡 상품을 추천하면서 땡땡사로부터 경제적 대가, 현금, 상품권, 수수료 등을 받았다라고 표시하든지 두 번째는 유료 광고, 대가성 광고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 블로그를 많이 하시는 분, 맛집 이런 것도 병원 이런 거 추천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이 유료 광고임을 명시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례에서 여기 4가지의 예시가 있는데요. 제가 예시 3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 후기를 올린 경우 저는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G사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라고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시 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모호하게 기재한 경우가 있네요. 이 제품은 A사와 함께함. 이 글은 A사 땡땡 제품 체인단으로 진행한 그림. 우연한 기회에 A사의 땡땡 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A사 제품을 일주일간 써보게 되었어요. 이 글은 A사의 땡땡 제품을 체험한 후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작성하였음. 여기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 보면 사실 우리 위에 명확하게 표시한 사례보다는 이 아래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는 꼭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다는 명확하게 글로 나타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아래 거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기만적인 광고 사례 대법원 판결인데요. 오픈마켓에 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는 배너, 판업 광고를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 경품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한 후 이벤트 페이지에 쿠폰을 증정한다는 내용만 표시하고 거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제공 및 제공된 정보의 보험회사에 대한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이 표시되지 않고 오픈마켓 사업자가 진행하는 이벤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할인 쿠폰의 사용 제한 조건, 최하단에 작은 크기로 안내하는 등 사용 제한 조건을 은폐하고 광고한 행위는 표시광고법의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저도 진단이라 들어가 보면 일단 개인정보부터 넣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를 안 넣고 그냥 빠져놓는 편인데, 보통 보면, 만원 막 빠딱빠딱 해서 한번 들어가면 꼭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급적이로 개인정보는 주지 말아야 되고요. 요즘 온라인 사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하면서 우리가 왜 이 스마트폰에 돈 붙이라 하면 돈 찾아가지고 돈 붙이는 사람이 있듯이 요즘은 그게 유행이던데요. 엄마 나 핸드폰 잊어버렸어. 인증번호 줘.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이라는 게 우리가 편리도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Q&A도 하나 있습니다. 한번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실적에 따른 대가를 쇼핑몰 등으로부터 받기 위해 누구나 다 상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쇼핑몰 등에 링크를 하였을 경우에도 블로그에 대가성을 명시해야 합니까? 향후 구매로 이어져서 대가성을 약정한 경우 실제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가 상업적 표시 광고임을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요? 누구나 상업적인 광고로 판단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 등 명백하게 상업적인 광고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표시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쇼핑몰 광고로 추정되는 광고로는 광고성 정보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부당한 비교 광고입니다. 부당한 비교 광고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 또는 자신의 상품, 용역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들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현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비교 사례가 조금 있는데요. 부당한 비교 대상, 비교 기준, 그리고 비교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비교 내용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상품에 대해서 허위 가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해서 허위 가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해서 비교 표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 표시 광고법 위반입니다. 비교 사항의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아주 근소하여서 성능이나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그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비교 광고 심사 미안합니다. 비교 광고에 포함되니까 안 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은 비방 광고입니다. 이건 참 나쁜 사람이죠. 비방 광고는. 네, 비방 광고란 다른 사업자, 사업자 단체 또는 다른 사업자, 사업자 단체 등의 상품 용역에 관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서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또는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안정성 또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관련하여서 소비자들이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그 위험을 미리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선택의 권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서 어떠한 식품이나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에 인해 유해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되어서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나 유해 수준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쟁 제품이 갖고 있는 유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서 함부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 광고로서의 금지하여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여기 밑에 간단하게 제가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하면 유해 가능성이나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서도 함부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 광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유해 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서는 함부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2교시도 온라인 광고 시 법률적 확인 사항에 대해서 여기 비방 광고 그리고 부당한 비교 광고 그리고 기만 광고 그죠? 그리고 거짓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요. 조금 이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딱딱해서 조금 뭐랍니까 좀 지루하죠. 이렇게 읽기만 가니까 제가 이번 토요일은 여러분들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요약을 하고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오프라인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뭘 만들 수 있는 거, 또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거, 뭐 부동산 정보 관련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는 뭐 우리가 카드 만들기 이런 것도 있어요. 스마트폰 어플이. 그리고 사진 필터도 이쁘게 나오는 필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어떤 SNS를 접할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시간 동안 영상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 토요일 3월 13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